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꿈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랍니다. 바로 같은 지구에 살고 같은 세상에서 웃고 떠들고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다르니까 더 행복한 세상, 그렇기에 더욱 재밌는 세상. 여기는 함께 사는 라디오,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안녕하세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함께하는 특별 팟캐스트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의 진행자 김유란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한 다양한 NGO들의 활동과 함께 경남의 다양한 예술적, 문화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문화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고 또 알아보는 라디오,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이제 여름이 한풀 꺾여가네요. 입추가 지나고 난 뒤에는 바람의 기운이 달라진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열대야 때문에 밤잠 설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네요. 계절이 지나갈수록 삶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다름도 이처럼 언제든지 변하는 세상에 잘 적응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합니다. 문화 다양성은 바로 낯설고 이질적인 타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나라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들에 대한 이해를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을 수가 없듯이 조금씩 다른 우리들의 문화적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분들을 만나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너에서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수행단체 중 하나인 탈북 동포사회복지센터의 정연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탈북민들의 일상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도와나가고 계시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도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11개 수행단체들과 함께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팟캐스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혼자가 아닌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무지개다리 사업의 수행단체 중 하나인 탈북 동포사회복지센터의 정현옥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남에서 사단법인 탈북 동포사회복지센터의 센터장 정현옥입니다. 네, 요즘 참 날씨가 많이 더운데 네네.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방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정답이네요. 네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터뷰를 해봐야 될 텐데요. 탈북 동포사회복지센터, 좀 이름만 들어도 좀 낯선데 어떤 곳인가요? 네, 탈북 동포사회복지센터는 2010년도에 통일부의 인가를 받아서 경남에 최초로 세워진 사단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경남에는 약 1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그 탈북민들의 10%가 이제 아동 및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탈북 아동 청소년들은 이제 여기에서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적응들이 많아서 그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모님과 상담도 하고 여기에 탈북민들이 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연령대가 좀 낮은 친구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좀 많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1000명이면 그 중에 한 10%, 15%가 아동과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남에 한 10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0여 명이 이제 아동 청소년. 네. 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러면 이 탈북민들의 마을이 형성된 곳도 있나요? 네, 그렇죠. 탈북민들은 거의 이 집단촌식으로 정부에서 이제 주택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와요. 네. 그래서 창원 쪽에는 동읍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장유에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거의 이렇게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집단으로 살아갔죠. 그래서 네. 그들이 뭐 세대가 한 뭐 100세대, 뭐 50세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탈북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남에 경남에 1000여 명이 있는데 네. 뭐 그 해가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한동안 한 2008년, 9년, 10년, 11년도는 급격하게 많이 늘다가 네. 요 근래에는 계속적으로 추가 증가는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급속한 증가는 아니고요. 요 근래는 이제 가족들 연계된 이제 그렇게 가족이 가족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지면 어찌든지 간에 같이 있는 가족이 없으면 탈북한 것이 아니냐 해서 굉장히 아주 더 심하게 이렇게 뭐 감시한다든지 해서 그것에서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오는 그런 탈북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는요. 요 근래 들어서는 가족 단위 탈북민들이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늘었다는 친인척으로 얘기죠? 연계된. 친인척으로 왜냐하면 연계된. 북한 그 자체에서 감시와 이런 게 더 심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오는군요. 그래서 그죠? 그렇게 오는 경우가 그렇게로 더 요즘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이 탈북 동포사회복지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이 탈북민 복지를 돕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2008년도에 탈북민들을 만났는데 그때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거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탈북민들 북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이 여기로 왔을 때 그들의 아픔, 상처, 뭐 정신적으로는 트라우마, 뭐 또 굶주림, 그 실제적으로 생활고 특별히 굶주림에 대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가지고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행복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들이 나름대로 또 그런데 이 독재 정권에서 의외로 이 문화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게 탈출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장이 열려질 때 노래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그래도 저들이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예능이 아닐까, 노래하고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예술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러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가 우리 이제 가장 먼저는 아동 청소년들 방과후 교실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아동 방과후 교실에서도 동요 교실이라든지 뭐 악기 교실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해서 그렇게 하다가 가장 그래서 주 목적이 가장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사회에 와서 저들이 행복하게 여기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또 남과 북이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직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런 일들을 가장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필요한 일들 고충 상담도 하고 뭐 또 부모님들 애들 자녀들 저기 하면 자녀 교육 상담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요. 네.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필품 지원도 하고 있고요. 뭐 그들이 또 많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의료 지원 서비스도 하고. 어떤 쪽으로 몸이 안 좋은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억눌린 생활을 하고 긴장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탈북을 해오는 과정이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예, 정말 생사, 죽느냐 사느냐. 거기서 죽는 거, 거기서도 죽는데 이왕이 그냥 한번 먹는 데서 먹구나 뭐 죽을까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육체적으로 여기 자유의 땅에 오면 육체적인 아픔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뼈가 아프다든지 뭐 생활하는데 아주 어렵죠. 그러니까 무기력증.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하지만 네. 몸도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늘 병원 신세를 많이 지죠. 그리고 체력 영양도 굉장히 영양 실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뭐 좀 이렇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먹어야 될 때 그런 돈이 없어서 그런 건 못 먹죠. 우선은 다리 부러지면 병원 가기는 쉽지만 네. 기력이 없어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에는 사람들이 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할 때 의료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 네, 뭐 그런 거 또 실제로 북한에 가족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예전에는 보면 좀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좀 같이 지원도,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딱 뭐 이거다라가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까 탈북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네. 곳이 바로 네. 이 탈북 동포사회복지센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그 또 말씀을 하셨듯이 이 1,300여 명의 그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센터에도 이제 계속 새로 이게 유입되는 탈북민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어떤 도움을 또 이렇게 드리고 있나요? 그런 새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새로 들어온 분들에 대한 저기는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하나센터에서 바로바로 새로 들어오는 분들의 지원은 오히려 더 빨리빨리 다가가요. 잘 이루어지나요?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3년 좀 조금 더 된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거에 대한 그런 힘듦을 더 오히려 많이 갖고 있어요. 처음은 어떻게 보면 색다르니까 그런 호기심 뭐 그런 거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1년, 2년 지나가면서 익숙해지니까 힘들죠. 네. 많이 다릅니다. 예,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남과 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낙지는 우리는 오징어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징어가 우리가 낙지인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이 언어가 같은 것 같고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대하다가 보면 서로가 굉장히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물론 이제 말 그대로 복지센터니까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가장 많이 일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더 제가 주목하고 일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의 아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그들이 이렇게 긴장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여기에 와서 행복하다, 참 좋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고맙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남과 북이 하나 된 우리 우리 한 국민이구나, 한 민족이구나. 네.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하고 살아가는 거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다른 것에 대한 거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은 이건 다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상처와 그러니까 그런 치유, 상담, 또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주로 이제 사업을 하죠. 그럼 탈북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나요?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렇죠. 아이들 방과후 교실은 실제로 도움을 청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고민이 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특별히 자녀들 교육, 그 다음에 선주민과 어떻게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 어울려지는 거에 대한 걸 이들이 힘들어해요. 예. 그리고 이제 서로가 우리 선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활한 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또 다르고 하니까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는 낙지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선주민은 오징어로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꼭 배워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네. 아주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거가 문화가 아닌가, 예술 활동이 아닌가. 이제 이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문화 활동을 통한 이렇게 더불어 함께 지내는 그걸 굉장히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그들 중에서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뭐 또 뭐 학비 지원 사업도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단체가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서비스를 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맞춤형 서비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상담이나 이런 뭐 도움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 상담받은 분들 중에서 좀 지원을 해줬던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한 분은 할머니세요. 할머니신데 저희가 이제 그 안과 중앙의료원 중앙대병원 부속병원에 가서 안과 지원을 했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그냥 면도칼로 마취 하나도 안 하고 면도칼로 그냥 눈을 수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실명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뭘 좀 갖춰야 되고 도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유생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면도칼 뭐 그다음에 불빛 비춰가지고 등 비춰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 감염으로 해서 실명유기에 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정말 이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남한에 오셨죠.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좀 전문의한테 한번 검사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눈이 좀 나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뭐 좋은 의사를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 의사한테 가서 꼭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중앙대 부속병원에 올라가서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그 눈 이제 다시 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그 검사비도 지원해드리고 이제 안경을 맞춰드리기도 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젊은 여성인데 지금도 현재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살인데 20살 때 와서 어릴 때 이제 홀로 온 거죠. 홀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있다가 계속 그냥 시름시름 아프니까 아플 때마다 약 먹고 하니까 나았는데 이제 정말 삶을 다 포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경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있는데 거기서 북한에서 간염을 이미 갖고 있었지만 거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모르니까 여기 와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팠는데 그냥 여기도 아프니까 아플 때마다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뭐 좀 피로하고 뭐 위가 아픈가 보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 뭐 하다가 자기 몸 돌볼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간경화로 더 이상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예, 그래서 자기는 간 이식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죽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센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다시 이제 간 검사도 받게 하고 검사비 지원도 하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람들을 연계해 준 거죠. 연계해서 다시 검사도 받고 어찌든지 간에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도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간 이식 앞으로 간 이식까지도 지금 이제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게 도움을 주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뿌듯하죠. 예, 네. 예. 그러면 이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저는 가장 중요한 거가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북한을 알고 북한의 우리 탈북민들도 남한을 알아서 이 탈북민들이 남과 북을 잘 통합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사실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가장 왜냐하면 참 많이 달라요. 저 역시도 일을 이제 몇 년, 한 5년째를 하고 있는데 참 나도 배워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거에 앞서서 그런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소통의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꼭 도와준다, 동정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 사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몸이 건강한 사람, 정말 이렇게 서로 고마워도 하고 서로 또 서로 안쓰러워도 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도 공유하고 좋은 것도 나누고 슬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저희 단체는 중요한 사명감으로 갖고 일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탈북 동포 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쉬어가는 뉴스, 무지개 뉴스 하나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잠시 쉬어가는 뉴스, 무지개 뉴스.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서 지난 29일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 마을 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 귀촌인과 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행복나무 귀농연구소 정갑수 소장의 귀농 특강, 귀농인 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귀농 정착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됐다고 하네요. 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지개다리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탈북 동포 사회복지센터에서는 어떻게 이 무지개다리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이제 저희가 제가 탈북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탈북자들이 남자분들은 다 담배를 피우고 다 경직되고 그냥 다 그런 신음의 상태 이러고 여자분들도 뭐 딱히 무슨 희망도 없고 모두가 다 얼굴이 다 그냥 다 찌그러지고 힘들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장기 자랑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장기 그렇게 억누르고 그냥 얼굴 다 그냥 온갖 고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장기 자랑을 하는 시간인데 노래하고 뭐 춤을 추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저들이 정말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텐데 저들 안에 끼가 있구나. 정말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자기를 품어낼 수 있는 거구나. 저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참 이러한 거와 전문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전문인이 필요하고 전문인을 모시려고 하면 물론 뭐 재능 기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시작은 또 돈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마침 이제 2013년도에 경남문예진흥원에 그런 이제 문화 다양성 사업을 통한 무지개다리 사업이 나왔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거다. 이거서부터 하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오작교 사랑을 했어요. 이제 7월 칠성날 보면 그 견우직녀인가요? 예, 네. 헤어졌다가 7월 칠성날 그 만나잖아요, 한번. 네. 그래서 우리도 선주민과 이 탈북자들이 많은 서로가 피해 의식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피해. 아까 집단촌이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남한의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살죠. 남한의 주민이 10 살면 사실 탈북자들은 2 정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2이 아니네요. 하나 정도가 사는 거죠. 근데도 탈북자들이 주목이 되기는 하는 거죠. 근데 탈북자는 탈북자대로의 아픔이 있는 거고 우리 남한 주민은 남한 주민대로 아픔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 좀 서로가 이 아픔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 막 이러는데 그 사업이 나와서 정말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하게 됐죠. 작년에는 어떤 무지개다리 사업을 하셨는지. 이제 2013년도에 동아리 활동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오작교 사랑을 한 건데 그것에 이제 계속 연이어서 2014년까지 한 거죠.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기타 동아리로 해서 북한 노래도 부르고 우리 남한의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러면서 하다가 이제 작년에는 난타까지를 함께 좀 했어요. 왜냐하면 난타가 타악기니까 네. 이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이런 거가 너무나 좋은 악기더라고요. 타악기가 두들기니까. 네. 기타는 좀 배워야 되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워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사람들은 좀 부담을 갖는데 뭐 타악기는 두들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난타까지 해서 작년에도 같이 연계된 거긴 한데 난타라는 악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과 어른들
함께 이제 어울려서 그래서 첫 해 2013년도에는 각각 개별적이었는데 네. 2014년도에는 가족 단위로 들어온 팀이 몇 팀이 있었어요. 이제 엄마와 아들 이렇게 들어온 팀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좋아했고 이 엄마와 아들 팀이 들어온 다음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들이 북한식이 있어서 잘 대화하지 못해요. 이렇게 그냥 명령식이고 네. 그냥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하는 식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잘 대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오면은 또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또 기타를 배우고 난타를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나눔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회복이 되어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이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도 되고 소통하는데 소통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이제 진전이 되어져 오고 있죠. 네, 그러면 올해 사업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2년을 하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으로 이제 저희가 주로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들과 엄마가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맨날 막 밉고 뭐 그냥 여기 와서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스마트폰만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게 막 대화가 안 되고 맨날 혼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 활동하면서 치유가 됐다. 그리고 대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음악 문예 활동이 동아리 활동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이 음악 활동, 그러니까 음악 활동으로 그들은 정말 상처가 있어요. 표현하지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피해 의식이 북한은 나라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피해 의식도 있고 사회에 대한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아주 공격적이에요. 공격적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쉽게 등도 돌아서고 고마운 굉장히 잘 좋다가도 하나가 틀어지면 그냥 확 돌아서니까 우리 남한은 잘해주다 저거 배신자 아니야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있어서 어디 가서 못 푼 거 여기 와 뭐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속담에. 네. 그런 거듯이 그 북한 사회에서 풀지 못하는 거를 이 남한 사회에서 풀어내는 건데 우리 남한은 또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은 이 탈북자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이거를 이 문화활동, 음악활동을 통한 치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자.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또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자라고 해서 마침 또 그 전문가를 만나게 되어가지고요. 이제 음악 활동으로 치유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써요. 아이들도 그러고 아이들도 자기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꼭 시를 써라, 글을 써라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데 그거를 곡으로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하는데 네. 하모니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이들이 작년에는 아무리 동아리 활동으로 한다고 하지만 2년 동안은 기타라고 하는 악기, 난타라고 하는 악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배워야 되는 시간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악기는 다양해요. 뭐 핸드벨도 있고 뭐 투혼도 있고 뭐 터치벨도 있고 악기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으로 하니까 그냥 그 자체가 하모니가 되면서 뭘 배워야 된다. 이거는 의식이 네. 없이 하니까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지 그냥 매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다양한 악기,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이야기. 뭐 일주일 동안에 예를 들어서 난 지난주에 엄마가 나에게 화를 내서 나는 굉장히 속상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음악으로 이렇게 멜로디가 돼가지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악 치유 프로그램은 악기와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께 표현하는데 그게 음악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또 자기들의 이야기, 남의 걸 가지고 배우는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걸 가지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고, 예, 맨 처음에는 좀 쭈삣쭈삣 하더니 지금에는 아주 서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탈북 아동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선주민, 그 다음에 다문화도 있어요. 네. 그렇게 뭐 어른도 있어요. 한 15명 정도가 하는데 다 그냥 어울러져 가지고 서로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는 거를 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또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탈북민들 반응은 뭐 말할 것도 없네요. 네네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네, 참여하는 거죠? 참여자들은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죠. 그리고 같이 참여한 부모들, 이제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는 맨 처음에는 그 자녀와 엄마가 다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엄마들, 아빠들이 이렇게 다 참여하지 가족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다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참여한 부모님들은 너무 만족해요. 근데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은 뭔가 여기 가서 꼭 노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또 그들 중에는 이제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오려고 하는데 엄마들이 다른 일이 있으면은 안 보내고 이제 이런 거가 좀 애로사항이 있죠. 네. 잠시 쉬어가는 뉴스, 무지개 뉴스. 경남 이주민센터에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거제 일원에서 다문화 역사 문화기행 여름 캠프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350여 명이 참가했으며 무더위와 노동, 일상에 지친 이주민들을 위한 힐링의 시간으로 마련됐다고 하네요. 또 평소 만나기 힘든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끼리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됐다고 합니다. 탈북 동포사회복지센터의 정현옥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알찬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일부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설레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진 기분이 드네요. 오늘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나의 조국은 지구, 나의 종교는 좋은 일을 하는 것, 나의 사랑은 인간입니다. 우린 모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세상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느끼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이어주는 라디오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는 무지개 라디오 하나, 둘, 그리고 셋. 지금까지 제작의 쩡글TV 최선호, 진행의 김유란, 구성의 지작이었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